정을 고르네. 그럼 뭐냐면 당산이라는 게 뭐냐면 당산. 이게 당인데 아직도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에 들어가면요, 인류학적으로나 민속학적으로 이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 주사는 어떻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당산, 그 다음에 당산굿을 해요. 당산굿. 그게 뭐냐면 이 당산굿이, 저는 환웅이 저 하늘에서 이제 이쪽에 뜻을 두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태백산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신단수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때때로 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이제 통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신단수 아래에서 뭐 이렇게 그 웅녀, 곰이 여기서 이제 계속 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태백산 여기 앞에서 비는 거고, 요런 것과 연관된 게 또 소떼가 저기 삼국지 동요 위지전 같은 데 보면 소떼가 어떻고 소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풍물굿, 마을굿, 당산굿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조금 흥미로운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환웅과 풍물굿이라는 논문을 2006년도에 쓰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계속 밝혀내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꽹과 꽹과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무도 가르쳐준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무세중 선생님 제자예요. 네,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꽹과리 깜짝 놀랐어요. 꽹과리 꽹과리를 이르는 말이 지역마다 되게 많아요. 꽹매기, 꽹과리, 쇠, 광쇠. 무당들이 그 명두 같은 것을 걸어둬요. 그거는 별이라고 보기도 하고, 북두칠성, 뭐 해라고 보기도 하고, 1월 칠성, 뭐 이렇게 별, 달, 별, 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꽹과리를 보면, 제가 오늘 꽹과리도 가지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영상 때문에 안 갖고 왔는데, 꽹과리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안과 밖이라는 그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꽹과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꽹과리 이렇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같은 형태를 보면 널쩍한 그 징도 그렇고 꽹과리도 그렇고, 이쪽 바깥이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이게 아리가 뭐예요? 아리랑 할 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꽹과리, 꽹가리라는 말은 빛의 알맹이, 빛의 핵심, 뭐 이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빛의 알 덩어리. 그런데 그렇게 그 상세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제사장의 위엄으로, 혹은 공연하면서 어떤 그런 내가 빛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연행 거리가 하나 있어요. 거리. 뭐가 있냐면 일광놀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풍물에 여러 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풍물은 대충 북치고 꽹과리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약간 옆으로 이야기해 엄청나게 많은 내용과 장단, 춤, 노래, 의식, 그 다음에 연극적인 거, 춤적인 거, 정말 많은 요소들과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잖아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거리가 일광놀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일광놀이. 그 내용이 뭐냐면 꽹가리 그 상쇄가 이제 환영이에요. 상쇄가 이제 풍물패의 리더인데 막 놀다가 뒤쪽에서 상쇄와 약간 적대적이면서도 공생적인 대립적인 관계 대포수가 있어요. 대포수. 약간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 대포수가 꽹가리를 훔쳐요. 꽹가리를 훔쳐가면은 이게 상쇄가 꽹가리를 잊어버리면 그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군대에 이제 장수인데 이걸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거든요. 상쇄가. 근데 그 꽹가리를 잊어버리면 이걸로 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꽹가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대포수가 꽹가리를 훔쳐갖고 달아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연극적인 연극을 펼쳐요. 근데 그러면 이 꽹가리는 누가 가져갔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사회가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한참 연극적인 게 있습니다. 일광놀이가 전라도 김제 지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있어요. 일광놀이 치면 풍물에 일광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저기 대포수라는 사람이 꽹가리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응징을 해는 것으로, 그래서 꽹가리를 다시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되는데, 뭐 대포수를 죽이기도 하고 대포수를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대포수를 어떻게 하는 거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놀이 형태의 연극적인 형태를 일광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꽹가리를 잃어버렸다가 꽹가리를 다시 찾는 것이 일광놀이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기서의 꽹가리는 일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꽹광 빛의 알 덩어리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 꽹가리는 아주 이렇게 무세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아주 명쾌하게 확 이제 되더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과 동이족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삼조고 신화와 연계가 또 돼요. 제가 최근에 삼조고와 풍물꽃이라는 논문이 2015년인가 썼는데, 이제 그 삼조고를 가지고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것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태양이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쐈더니 얘인가요, 얘? 예. 맞죠? 얘죠.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마리 쏘고 뭐 2마리 쏘고 했더니 9마리 다 쐈더니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그 얘의 신화 맞죠? 예. 그리고 그 떨어진 걸 보니까 까마귀가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그래가지고 삼조고는 태양이고, 그렇죠? 대략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그 삼조고 그 까마귀가 떠 있으면은 밝은 세상이고, 까마귀가 여기 삼조고도 나오네. 아, 이 막. 워라 위에 워라 하나 워라. 아, 예, 그 까마귀 얘기. 좋아야 합니다. 네, 우리 풍물을 이해를 하는 게, 깜빡깜빡 들으셨죠? 김상현 교수님한테. 저는 깜빡깜빡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깜빡깜빡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깜빡깜빡이 뭐냐면, 다 아시죠? 깜빡깜빡을 아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삼조고가 하늘에 있고, 삼조고가 하늘에 있으면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그러니까 밝잖아요. 그럼 삼조고가 떨어져요. 삼조고가 땅으로 떨어지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걸 뭐라 그래요?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감, 곰. 이렇게 김상현 선생님은 뭐 섬세하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까맣다는 거 아니에요? 까맣다.
이게 거물 현자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요. 밝아요. 깜빡 되는 거예요. 온 앤 오프가 되는 거예요. 깜빡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고가 하늘에 있으면은 밝고 3조고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3조고는 태양의 신하고 풍물꽃도 태양의 신하 맞아요. 왜냐면 꽹가리가 빛이 알 덩어리고 그런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광놀이뿐만 아니라 몇 개의 포인트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깜빡깜빡은 머리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계속 깜빡깜빡은 순환인데 이걸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이제 이런 부분은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네, 재밌는 부분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3조고가 하늘에 있을 때는 밝으니까 밝은 거고 땅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검은 거고 까만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낮밤한 어떤 그런 순환적인 시간관 어떤 순환한다라는 논리적 구조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은 이수 분화와 삼수 분화가 교묘하게 엮여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상일 교수님과 다 이렇게 아시니까 김상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역의 어떤 이수 체계, 그 다음에 정역의 삼수, 오수, 진법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는 건데 풍물구수의 장단이라든지 풍물구수 수체계 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깊숙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그래도 현상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 꽹가리가 이제 깜빡깜빡이 같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 박 같은 박인데요. 사실은 꽹가리 치는 사람은 아는데 꽹가리를 이 안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밝은 쪽을 치면 이쪽이 어두운 쪽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 관계가 되는 거야. 또 이거 생성도 대대잖아요. 음양 대대. 생성. 여기서 소리를 생해주면 여기서 생해주면 성하는 거예요. 완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수로 이야기하는 깜빡깜빡하고 음양이 어떻고 생성이 어떻고 장단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 좀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꽹가리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 섬세하게 소리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장단 얘기는 왜 나왔냐면 우리 음악의 리듬을 장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단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이 장단 얘기도 지금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따가 아주 재밌게 이제 풀어낼 건데 둘째 시간에 이 장단이라는 게 뭐 되게 꽹가리를 봤을 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길죠. 그래서 길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다 소리를 갖다 대요. 그러면 소리가 끊겨요. 예. 그리고 길게 낼 것이냐 끊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온앤 오프가 계속된 거예요. 놔두면은 계속 켜진 거예요. 닫으면은 오프가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꽹가리는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치면 이 소리가 끊기지가 않아요. 계속 울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이 했었던 것을 왼손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이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장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된 거는 환웅과 풍물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굿이라는 게 이제 당산굿과 마을굿에서는 신단수에서 비는 건데 당산에서 이제 빌어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래갖고 다시 신을 또 올려보내요. 그런 것이 우리 굿의 구조로 신을 맞이한다. 영신. 그 다음에 신을 놀린다. 오신. 오락하다 할 때 오. 놀릴 오. 그리고 다시 신을 올려보내요. 그것을 송신. 네. 그게 굿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신이 내려요. 왜 우리 신을 받아요? 신 받는. 그게 당산 나누거나 솥대거나 우리가 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깃발에다가 신을 옮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려온 하늘 신이 돼가지고 그 하늘 신의 위엄을 가지고서 집집마다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과 인간과 자연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한 달 이상 정월 보름에 이제 막 놀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산굿을 들당산이라고 했을 때 들어올 때 당산이 있고요. 굿을 끝낼 때 그러면 나가는 날당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또 체계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루어져요. 네. 뭐 요즘에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만 전통 사회 속에서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옛날에 보면 그렇게 정월보름에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절기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빼고 어쨌든 환웅신화와 풍물꽃이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만약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일단 어쨌든 환웅과 연계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더 들어가 보면 풍물꽃에 나오는 여러 물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깽가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물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풍물을 할 때 악기 말고 어떤 물품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네. 참. 예, 창. 창인데 네네, 이게 삼지창이 또 있고요. 깃발이 있고, 깃발도 있고, 깃대, 꽝장목, 기폭. 이 지역마다 형태가 정말 다양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 전립이라고 이제 그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선 왕조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이제 장수들이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이거를 정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깃털이 이렇게 있고 전립은 이제 군인들이 쓰는 건데 철종이 그려진 그 거기에 보면 이런 모자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랑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전립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동아시아 속에서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한족과 대비되는 몽골 쪽, 몽골 청, 그 다음에 동이족, 일본까지 이렇게 되는 이쪽에서 이 전립 형태를 써요. 우리가 상투를 쓰는 이유가 당산처럼 이 우주와 소통하는 안테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근데, 네? 와이파이. 네네, 와이파이 혹은 안테나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우리 당산이거나 지금 깃발 얘기하는 거나 지금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정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려 말 당시부터 있었고 이런 형태가 몽골에도 있고 청나라에 때도 있었어요. 형태를 보면 위에 올라가는 꼭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왕족들이 주로 썼고 이제 내리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특이한 게 우리 풍물 보면 머리 많이 돌리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맞습니다. 상고라고 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이거 깽가리를 치면서 이걸 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돌리면서 이거를 치는 경우는 정말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돌리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서양인들이 시켜 보면 못해. 못해요. 여기 신경 쓰라고 이거 나오고 이거 쓰라고 이거 가만히 서 있고. 네, 우리만 이게 같이 돌리는 거예요. 아, 맞는데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얼마 이렇게 한 몇 달에도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거 손으로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발걸음과 오르내림과 이게 다 합이 3위, 4위, 5위 일체가 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또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미치는 거지. 이제 이런 예술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미학을 또 그런 형태가 왜 그런 예술이 나왔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것도 무용적으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예술 형태, 무용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형태예요. 정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돌아가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원시적 그 형태는 이 솥대, 신단수, 당산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일종의 안테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다 똑같아요. 창도 있는데 이런 삼지창이에요. 이게 삼지창은 이런 게 여기에 영을 내린다. 영기 영기가 이제 보통 두 개를 쓰거든요. 하얀, 빨간색 영기, 파란색, 빨간색 영기 각각 두 개를 써요. 제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자, 지금 우연히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어떤 연행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제일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 깃발, 영기라는 깃발 제일 위에 삼지창이 올라가 있어요. 삼지창도 여기가 이 얘기도 이제 옆으로 이제 또 하겠지만 이 정자 고깔의 형태 있잖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이 작년에 고깔 이거 인문학적 지평에서 본 고깔에 뭐 이렇게 논문을 최근에 썼었거든요. 고깔 깜짝 놀랐어요. 고깔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고깔. 네, 승무에서 쓰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승무에서 쓰는데요. 고깔 깜짝 놀라요. 고깔. 190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고깔을 쓴 형태의 민속 현장 그 사진이 되게 많아요. 풍물판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무라든지 상여의 고깔을 쓴 경우도 있고요. 불교 의뢰 고깔 많이 써요. 영산제, 불교, 춤, 상여, 풍물.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무속굿에서 무당들이 고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동해안별신꽃, 뭐 서울 새남꽃, 경기 도당꽃, 저기 진도 식김꽃, 저쪽 식김꽃 개통 전라도 쪽의 식김꽃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하얀 고깔. 형태도 되게 다양해요. 예뻐요. 단순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고깔의 형태는 이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예요. 귀 쪽을 접었어요.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알겠어요. 네, 나중에 아시겠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예요. 삼각형인데 살짝 제가 고깔을 어떻게 만드냐면 귀를 접은 형태가 거의 풍물의 경우나 이 귀를 접어 올린 것을 저게 우연일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에서 70차례 이제 그 풍물꽃 현장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국 한 100여 군데의 판재, 판꽃, 풍물꽃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거는 빼고, 예? 예. 100가지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거의 98, 99%가 거의 만약에 고깔을 쓰면 이런 형태예요. 고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정말 쉬워요.
평면이잖아요. 반을 접었어요. 반을 접었죠? 근데 반을 접기 전에 이렇게 배처럼 한번 접은 상태에서 반을 접었어요. 반을 한번 해보셔도 될 건데 여기를 붙여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냐면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스테플러를 가져왔어요. 저희 집이요. 스테플러를 가져왔어요. 신혼들은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풀로 붙였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삼산 형태가 나와요. 정말 단순하죠?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네, 입체적으로 단순한데 저는 이건 원방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 형태고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형태고 이거를 쓰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둥글게 봤을 때는 이런 고깔의 형태가 원방각의 형태가 왜 그냥 머리를 감싸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고깔의 형태가 막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 현장, 불교의 현장, 뭐 민속의 현장, 풍물의 현장 아니면 춤추는데 이런데 정말 고깔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게 가장 핵심이에요. 영산제는 2번을 올렸어요. 겹으로 해가지고 겹이 있어요. 영산제의 나비춤 혹은 자바라춤 지금 뭐 검색어를 쳐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이 고깔이라는 것은 삼지창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어디서 생각이 났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시라 선생 그 다음에 우시라 선생도 정형진이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고깔모자를 쓴 단군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예, 수피아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이 그 다음인가? 저쪽 경주 쪽에서 연구하는 고깔모자를 쓴 단군. 우시라. 네. 정형진, 우시라 선생이랑 친구예요, 둘이. 네, 맞죠? 정형진. 그분도 현장 답사를 엄청 갔다 온 분인데, 우리 다 친하지 않아요? 우시라 선생이나 뭐 정형진 선생이나 친하고 또, 최근에 나온 샤먼 제국에 또 누구 선생님 계시지? 박영수 선생님, 저도 미국에서 선생님이랑 둘이 저기 한사장 대회 갔을 때 두 분이랑 같이 밤새면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방 썼었거든요. 오리지널 하신 분이에요? 네? 혹시 오리지널로 하신 분인가요? 뭘 오리지널로 했을까요? 오리도 거대기는 난다 그래갖고 마이너스 켜주고 어리도 지랄 난다고. 네네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아니, 박영수 선생님이랑 친해요. 예, 김상희 선생님이랑 또 박영수 선생님이랑 친하고. 연세가 많으실 텐데. 연세가 많으세요. 네. 그래도 최근에 샤먼 제국, 샤먼 문명을 책을 2개를 내고, 옛날에 무슨. 지중해. 네. 예, 정말 지중해라. 대단하시죠. 예.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왔죠? 서로 친하지 않냐. 예. 우리는 친입니다. 네. 네, 고깔 쓴 단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깔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속 인류학 연구자들이 고깔은 불교에서 왔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고깔이 불교에서 왔으면 그러면 저쪽 그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에서 약간 어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를 썼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런 형태는 너무 정말 단순하면서도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이걸 딱 쓰면 되게 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걸 썼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당이란 얘기거든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를 전립을 쓰고 고깔을 쓰고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제자, 샤먼,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굿이라는 차원에서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무당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복도 빌어주고 신도 놀리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죽었을 때 천도도 해주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라는 거지 내가 썼을 때